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병자월 무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 기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도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 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 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 뭐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말씀드려서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면 울체가 된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고, 무토일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신약이 될 수도 있죠. 이때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은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점, 특히나 동지가 되게 되면은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간에 해월, 자월, 축월은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춥다는 얘기고요. 자월은 춥기 때문에 물이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얼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얼면 용도가 없죠. 남극 대륙의 그 활한 땅 위가 만년설로 덮여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기가 어렵고, 풀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거를 또 매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극한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남극 대륙인데,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월, 해월, 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것이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월만 하더라도 거의 남극 대륙인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기운은 영하 10도씩 이상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월에 수가 3, 4개 된다, 영하 4, 50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 축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한의 남극 대륙 연상해라 또는 영하 10도에 반팔 입고 밖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을 것이고요. 따뜻한 패딩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다못해 따뜻한 햇볕이 비추면 그래도 온기가 있어서 춥진 않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자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음화인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 비춰주는 것이지만 정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작은 난로 하나 펴서 그 넓은 땅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에는 반드시 화, 특히나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 이거는 어느 일간이든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무토라고 하는 이 광활한 산, 광야 같은 무토는 역시나 넓은 땅을, 그 드넓은 땅을 모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자월은 무토도 약한 시절이지만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줘서 병화의 불꽃이 더 광활하게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죠. 병화의 열기가 많아지고 병화의 빛이 밝아질수록 물은 천하가 해동이 될 것이고 무토도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월의 무토는 병화, 간목을 위주로 쓰고요. 뭐 더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병화 또는 무토가 통근을 해서 일간 스스로 왕해지는 것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일단 정리하면 자월은 엄동의 그런 혹한의 시절이기 때문에 토가 얼면 안 된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화,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8글자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격국을 본다는 것,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보호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운로가 어떻게 잘 흘러가느냐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보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격국과 용신은 필요 없다, 격국, 용신, 불용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격국과 용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진 자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수는 본시 지지에서 자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서 해수가 음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양수인 자수를 음수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체는 몸체는 양이지만은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자, 임수는 어떤 것? 역이라고도 하고요, 초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이 자수의 본기라고도 하고요, 정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수는 양이지만 그 본기, 정기가 바로 음에 해당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수를 논할 때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거는 명리학에서 육친을 논할 때 이렇게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리학에서도 이거 볼 때 있잖아요. 양팔 통이냐, 음팔 통이냐, 이거 볼 때는 그냥 원래대로 자수는 양, 해수는 음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육친을 논할 때는 채양용음,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음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지만 육친을 논할 때 헛갈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하게 됩니다. 토극수하게 되죠. 그거는 내가 월지에 있는 자수를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배웠던 것, 극아자를 배웠습니다.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을 배웠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또는 여자한테는 남편, 직장 같은 개념이 이 관성이고요. 안 좋게 표현하면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것이 관성이다. 원래 본시 관성은 나를 관리해 주는 것, 나를 보호해 주는 것, 나를 케어해 주는 것,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극하는 재성은 뭐이고, 그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케어하는 것이 재성이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되고, 대표적으로 재성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케어하는 것, 재물로 많이 보게 되죠. 인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면성실성,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어떻게 돼? 근면성실을 해야지만 관리 통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유흥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노는 것. 또 재성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춤 아주 잘 추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안 좋게 보면 주색 잡기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놀기 좋아하는데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고스톱, 포카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재성이라고 하는데, 다 재성은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쳐 선생님, 재물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간은 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중화라고 했잖아요. 약간. 자,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왕에서 신왕, 제왕 하게 되면은, 그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은 내가 약해서 신약, 제왕하게 되면 내가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금괴가 있다. 자, 들고 가십시오 했는데 내가 그거를 힘이 있어 들고 가면 내 것이 되지만 들고 가다가 잘못해서 떨쳐서 발등을 찍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내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끔 TV 보면은 어떤 유리통 안에 구멍을 내놓고 금괴 무거운 걸로 꼭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힘센 사람들도 그 가져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재성이 왕한데 일간이 약간, 물론 그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 구멍 속으로 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뜻은 재물도 되고 남자한테는 처도 되고 인기도 되고 건면성실도 되지만 그만큼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왕해야지만 그 재물이 내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제는 정자가 붙었죠. 바른 재물입니다. 예측 가능한 재물을 정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월급이죠. 월급이 어느 달에는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다음 달에 2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달에 10만 원 주고 이렇지 않죠. 내 월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를 때 딱 인상폭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 예금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 그런 것을 이제 예측 가능한 재물 정제라고 하면은, 편제는 예측 가능하기가 좀 힘든 재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 같은 개념, 또는 주식 같은 개념. 주식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아무리 전문가들도 가끔 이제 TV라든가 그래서 어디 투자했다가 개박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임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펀딩이라든가 또는 코인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런 건 예측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재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니까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재물을 얻을 때는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잃게 되면 큰 재물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이. 그래서 정제격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고 돈 쓰는 것을 허들어서 잘 쓰지 않고 따박따박하게 월급 모으는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마인드라고 하면, 편제는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고스톱을 쳐도 티가 나죠. 정제격들은 쓰리고 가는 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서 쓰리고 포고 가기 힘든다는데, 편제격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 잃더라도 먹을 때 크게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또 편제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 이렇게 구분하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편제가 된다. 근데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토가 음수를 봐서 양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죠. 요거는 정제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이렇게 또 논쟁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은,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정제든 편제든 도움이 된다. 근데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많다. 정제든 편제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편제만 딱 놓고 흑백 논리로 무엇이 좋으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월은 수왕절의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뜻은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겁나게 억수로 춥다. 그냥 지나가는 까치가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기가 매우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기가 극심하면 자월이 수왕절이지만 그 물은 결빙이 돼서 얼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땅도 옵니다. 동토가 되겠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뜨거우면 안 되겠지만은 적당하게 온기가 있고 물도 자박자박하게 있어야지만 생기가 있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씨앗을 심거나 했을 때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동토가 돼서 얼거나 또는 열토가 돼서 너무 바짝바짝 마르고 너무 뜨겁다, 예를 들면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 뜨거운 모래에 발을 담그면 발에 있는 무좀은 죽을 수 있을지언정 그 뜨거운 모래에다가 작물을 심을 수는 없겠죠.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인데,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수화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중화라고 하는 것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세의 한 열의 중화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에 무토, 동토, 물도 얼고 땅도 얼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줘야지, 해동해야지 물이 녹아서 흐를 것이고, 물이 흘러야지만 물이 흐르는 주변으로 풀이 자라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양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지만 건토죠. 그래서 화가 있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온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녹아서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4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눈을 씻고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화가 있는지 찾아봐라,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가 태어났다, 눈을 씻고 화가 있는지, 물론 이제 조후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월에 무토도 약하지만 화도 세력이 좀 약하죠. 관성이 있어서 저 화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목생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화가 능히 힘을 얻어서 조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토 스스로도 지지로 사오화라든가 진술 축미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사오 등이 있어서 병화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뭐야? 지지로 사오화 등이 있어서 이렇게 병화부터가 뿌리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물론 간목도 뿌리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차치하고 4월의 무토는 인성과 관성이 필요하다. 관성으로서 인성을 생해주는 살인상생의 틀로 가게 되면 4월의 무토가 중화를 크게 이뤄서 매우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봤습니다. 자진합수가 되죠. 물론 이제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진합수가 되면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 있는 공력이 조금 떨어진다.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보다 수왕절에 수다 토붕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뭐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한계를 가중할 뿐만 아니라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다 토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왕절인 4월에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도 진토를 얻었습니다. 무진일주 뭐죠?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무진일주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크게 해가 되진 않는다. 그냥 4월 자체 무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의 인성 편인이지만 해동 조후하는 용도로 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편관 7살인 간목이 정화에 출되죠. 진의 뿌리를 두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병화를 생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임자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진합수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또 자진합수가 되겠죠. 신자진이지만 신금이 빠져서 준삼합이 돼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 진토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수기가 굉장히 왕해지게 되죠.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수다토붕이 될 우려, 그렇다고 해서 뭐 무너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어서 틀은 구축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화가 뿌리가 약한 것도 좀 단점이 있을 죠. 그러면 이것은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중간에 토운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토운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도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토운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죠? 간목이 또 있죠. 간목 두 개. 이 인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도 통근 가능하죠. 반목 두 개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병화가 통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금수운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이거는 그래도 좀 화가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목화운 금수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는 병화가 통근하지만 을묘는 병화가 통근할 수, 물론 목은 통근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이거는 핵심은 자을은 보다 병화가 세력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인, 을묘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땐 당연히 을묘시보다는 갑인시가 좋을 것 같고요. 자,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진합이 되기 때문에 무토가 진토 두 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세에서 진을 얻으면 이거는 이제 무토 자체가 뭐 비견겁자가 많아서 이건 뭐 극왕이다, 뭐 신왕이다 이것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신왕으로 보기도 할 수도 있고 자월이기 때문에 그냥 불약 약하지 않다 이 정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토가 4개라고 해서 겁나게 왕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술토였다. 이거는 그러면 토가 굉장히 왕한 것이 됩니다.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토가 3개이기 때문에 토가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토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원곡만 봐서는 토가 4개니까 이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일단은 병화 하나였는데 병화가 하나 더 이렇게 구조를 얻었죠. 그래서 간목이 생겼죠. 병화 2개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병화가 센 게 아니에요. 병화 자체가 지지로 아까 말했던 뭐 인사, 오 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지만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고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병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가기 때문에 간목의 세력을 받는 정도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화가 그렇게 세력이 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금수운으로도 가도 이제 뭐 화가 2개이긴 한데 이거는 차이를 어디서 둬야 되냐면 병진시, 정사시 이렇게 화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병화가 사이통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진시는 병화가 2개라도 통근이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사시, 병진시가 좋은 생시입니다. 물론 무엇이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병화가 있느냐 정화가 있느냐 이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병진, 정사시가 나쁘지 좋은, 오늘 중에서는 좋은 생시가 되는데, 자 그러면 병진시가 좋으냐 정사시가 좋으냐 이거는 대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정축대운을 지나서 목화운인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바로 8살부터 금수운을 이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남녀 불문하고 병진 정사시를 뭐 선택함이 당연히 필요한데, 저라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야 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사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추천할 수 있는 생시는 바로 병진시, 정사시 또는 무오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오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토가 좀 많다라고, 병진시하고 무오시하고 차이는 병진은 진토가까지 있어 토가 같은 3개이긴 하지만 습토가 3개 있기 때문에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지만, 무오시가 되면 오화의 뿌리를 든 무토까지 도출되어 있죠. 화가 오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진진의 뿌리를 든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명 같은 경우는 무오시를 선택해도 정사시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이왕이면은 무오보다는 정사시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뭐 기미시는 큰 의미 없는 생시,
병시시, 신유시는 이거는 바로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신유시면 자진합의 진유 합금이 되죠. 이거는 화가 세력을 얻어야지만, 즉 화가 세력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뜻. 뭐 마지막 하나로 임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자진합의 진술충이죠. 자, 토는 충하게 되면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집니다. 왜냐하면 토충은 뭐라고 한다? 붕충이다. 같은 것끼리 충하기 때문에 토충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 진술충하면 토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병화간목 임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간도 왕하고 뭐 간목도 있고 임수도 있고 병화도 있고 구조 자체는 갖추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도 애매하고 금수운으로 가도 애매하다.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